체력 쓰레기의 유연성 똥망인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혼자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막상 해보니까 진짜 모든 분들께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지예요. 오늘도 꿀기운의 당신께 뿅! 오늘은 미리 예고드린 대로 기구 필라테스 3개월 Q&A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커뮤니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궁금하신 점들을 질문으로 받았어요. 그 질문을 토대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기구 필라테스 경험은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용감했던 건지 12개월을 등록을 했어요. 아시죠? 길게 등록하면 저렴한 거. 그 중에 오늘 날짜로 3개월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다녀왔어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질문. 기구 필라테스의 수업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필라테스는 보통 요가 학원에서 필라테스라고 적혀져 있는 항목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소도구 필라테스가 운영되기도 하고, 기구 필라테스가 운영되기도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굳이 비교하면 요가 학원에서 진행하는 필라테스는 좀 더 요가화된 필라테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도구 필라테스는 보통 밴드, 짐볼, 서클링 이러한 소도구로 진행을 하는 필라테스가 소도구 필라테스고요. 제가 이번에 진행을 한 필라테스는 기구 필라테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포머, 체어, 스프링보드, 캐딜락, 바렐, 서클링, 밴드, 봉, 볼, 보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걸 사용을 하는데요. 저는 1대1 수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캐딜락하고 바렐은 사용을 못 해봤어요. 근데 리포머, 체어, 스프링보드를 주로 사용을 하면서 운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소도구 필라테스에서 사용되는 서클링, 밴드, 봉, 볼 등도 같이 사용을 하고요. 대신에 소도구 필라테스는 매트 위에서 이런 도구를 사용한다고 하면 기구 필라테스는 기구 위에서 그 도구를 사용해요. 그래서 좀 더 중심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는 오히려 기구를 통해서 더 도움을 받아서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기구 필라테스는 과거에는 1대1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좀 더 전문적인 운동이기도 하고 재활 교정 이쪽으로 좀 더 치중되어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굳이 재활 교정이 아니더라도 다이어트나 아니면 생활 건강 그런 쪽으로도 많이들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6대1, 8대1로 그룹 수업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8대1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업 방식. 사실 이거는 일반화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한 분한테만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다른 수업도 궁금해서 다른 분들께 여쭤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구 필라테스는 스트레칭과 유산소와 무산소 세 가지가 다 같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한데 그 안에서 선생님들마다 조금 더 유연성 있는 동작을 집중해서 많이 하시느냐 아니면 근력 위주로 진행을 하시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서, 그래서 그거는 일단 학원을 먼저 접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다양한 분께 수업을 들어보면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50분 안에 맨몸 스트레칭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 50분 안에 맨몸 스트레칭도 있고 호흡도 있고 유산소 운동으로 걷기 같은 것도 해요. 근데 걷는 게 약간 계단 오르기 같은 걷기를 해요. 좀 뛰기도 하고. 그래서 50분 중에 제가 받은 수업 같은 경우에는 15분에서 20분을 유산소를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3, 40분 정도 무산소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필라테스 전후의 몸의 변화를 질문 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있어서는 라인 변화, 셀룰라이트 변화, 체중 변화, 체지방 변화, 체형의 가장 큰 변화,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라인 변화, 셀룰라이트 변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짧아요. 사실은 3개월이라는 시간이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한 것도 아니고 주 2회 3개월을 하다 보니까 딱 봤을 때 눈에 띄게 라인이 어떻게 변화됐다 그거를 확 느끼기엔 좀 어려워요. 물론
식단을 확실히 했으면 변화가 눈에 띄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맹점. 체중 변화와 체지방 변화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체중이 올랐습니다. 체지방도 오르고 근육량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운동을 하니까 배가 고파요. 배가 너무 고파. 운동하기 전에는 식단을 진짜 잘 지키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니까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운동 끝나자마자 열심히 와서 바로 열심히 밥을 먹어요. 근데 주 2회를 그렇게 하니까 사이사이에 낀 다른 날도 평소보다 조금 식욕이 올랐어요. 그래서 근육이 오르긴 했지만 체지방이 같이 오르는 바람에 체중도 2kg, 2.5kg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돼지의 길.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실. 길게 봐야죠, 여러분. 건강한 다이어트는 장기 플랜입니다. 저는 1년 끊었으니까요. 아직 9개월 남았어요. 그리고 체형의 가장 큰 변화. 이거는 약간 라인 변화랑 같이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밥을 진짜 열심히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체중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배가 안 나왔어요. 허리 둘레가 똑같아요. 원래 밥을 많이 먹으면 무조건 배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티가 안 나요. 아무래도 필라테스를 하면서 복근 운동량이 늘다 보니까 배에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기구 필라테스에 굉장히 다양한 동작들이 있지만 제가 아무래도 아직은 여기저기 막 모든 근육을 잘 쓰지 못해요. 근데 그나마 배는 가장 힘이 잘 들어가는 곳인 것 같아요. 팔 같은 경우에는 팔 근육을 벌써부터 이걸 잘 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복근은 사실 이렇게 몸에 힘만 주면 바로 힘이 빡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복근 쪽이 가장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몸에 변화가 있어요. 일단 제가 컴퓨터를 굉장히 오래 사용하는 직업입니다. 허리 통증이 진짜 엄청 많았어요. 계속 아프고 파스도 계속 붙여야 되고 허리가 좀 약하다 느꼈었는데 기구 필라테스를 3개월 하고 허리 통증이 거의 없어졌어요. 아무래도 코어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힘이 생겨서 그런지 허리 통증이 줄었고 대신에 기구 필라테스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 근육통이 옵니다. 각각 부위별로 운동을 하게 되면서 그 각각 부위별 근육통이 생겨요. 그래도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뭐 이거는 운동을 잘했다는 증거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운동을 하게 되면서 식욕이 증가하고 그 덕분에 체중이 증가했다는 거. 하지만 근육이 함께 늘기 때문에 몸매는 좀 유지 상태라고 느껴진다는 거. 세 번째 질문. 3개월간 기구 필라테스를 하면서 좋았던 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전에 했던 운동들과 비교해주세요. 운동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되나요? 근력 운동으로 괜찮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가는 운동보다는 명상이나 스트레칭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소도구 필라테스는 매트 위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몸을 기구에 의지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이 내 몸 스스로를 내가 내 근력을 사용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스피닝이랑 필록싱은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했던 운동인데 아무래도 유산소 운동에 가깝다 보니까 근력 운동이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헬스는 러닝머신을 같이 하면 유산소, 무산소 두 가지가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정적이죠. 그리고 PT를 받지 않는 이상은 꾸준히 흥미를 가지고 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헬스장 기구는 딱 정해져 있고 무게를 증량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처럼 근력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재미를 느끼기 어려운 그런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홈트는 진짜 의지가 없으면 못하죠. 그리고 집에서 혼자 하다 보니까 잘못된 자세를 고치기도 어렵고요. 근데 기구 필라테스는 아무래도 선생님이 옆에서 계속 봐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자세 교정에 수월하고 그리고 호흡, 스트레칭, 유산소, 무산소 다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구를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내 몸을 지탱해서 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기구를 활용해서 하는 동작들이 많아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바른 자세를 잡기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가 잘 실천하지 못했던 그 10단만 잘 실천한다면 기구 필라테스는 진짜 살이 빠지면서 자세 교정, 라인 변화 이런 것들도 덤으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기구 필라테스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 이거는 운동의 난이도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같이 답변 드릴게요. 체력 쓰레기의 유연성 똥망인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의 난이도는 확실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별로 조금 조절이 가능해요. 일단 제가 예전에는 운동을 되게 여러 가지로 했었고 운동을 그렇게 못하는 타입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근력은 부족해요. 특히 팔 근력이 너무 없어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근력 운동을 이렇게 쭉쭉 해야 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옆에 분들은 다 너무 수월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혼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못하겠었는데 이게 헬스장에도 무게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필라테스 기구도 그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기본으로 진행하실 때 저는 한 단계 낮은 거 그걸로 스프링을 바꿔 껴요. 그래서 각자 자신의 수준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어떠한 동작을 할 때 나는 무릎이 너무 아프다. 제가 그랬거든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무릎 꿇고 하는 자세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무릎을 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어렵긴 했지만 충분히 해결은 가능했습니다. 다섯 번째, 같이 병행을 하면 좋을 운동은 무엇인가요? 일단 기구 필라테스가 유산소, 무산소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저는 다른 운동을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횟수를 늘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나는 살을 단기간에 더 빼고 싶다. 그럼 유산소 운동을 추가하셔야 되고 나는 근육을 좀 더 키우고 싶다. 그러면 무산소를 추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매일매일 기구 필라테스를 하는 게 아니어서 횟수를 늘릴 수 있다면 저는 횟수를 늘리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 6번 질문. 기구 필라테스를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이거는 운동하면 종아리 근육이 생겨서 고민인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가요? 라는 질문과 같이 답변 드릴게요. 일단 스트레칭 동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종아리에 근육 생기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려요. 근육을 늘리는 동작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무산소 근력 운동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종아리가 좀 더 예쁘게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꾸준히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동시에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 진짜 적극 추천이에요. 그리고 무게 증량을 통해서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동작들을 통해서 근력 운동을 다양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라인 만들기 또는 자세 교정 이런 것과 병행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는 제가 막상 해보니까 진짜 모든 분들께 추천드려요. 가격이 요즘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특히 그룹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1회로 따졌을 때 1만 원대로도 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룹 수업으로 기구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헬스는 단기간 다이어트에 좋고 요가는 라인 만들기에 좋고 스피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즐겁게 했거든요. 근데 기구 필라테스가 이 모든 걸 좀 충족시켜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 미리 받았던 질문은 여기까지고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주세요. 가격 궁금해요. 가격은 사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 1대1은 비싸요. 사실 저한테는 1대1은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재활이나 교정을 딱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1대1은 하지 않았고 그룹만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은 요즘에는 1만 원대에 진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당. 체중이 나가는 사람은 좀 빼고 가야 낫겠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유산소를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도 같이 할 수 있고 기구 필라테스를 하다 보면은 살이 빠질 것 같아요. 보통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관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운동하기가 꺼려져서 수영 같은 운동을 먼저 하시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기구 필라테스가 재활 목적도 있기 때문에 관절 운동에도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굳이 살을 빼고 가야 된다는 건 없을 것 같아요. 50분 하고 나면 땀이 어느 정도 나요? 이건 진짜 사람마다 달라요. 계절마다 다르고. 저는 3월 말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안 더웠거든요. 그래서 땀이 안 났어요. 근데 2, 3주 전부터 저도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많이 나요. 더워요. 막 등이랑 목 이런 데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땀이 많으신 분들은 3월부터 땀 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건 사람들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땀 별로 안 나는 체질이에요. 엉덩이가 진짜 처져서 힙업 운동하고 싶은데 힙업에도 효과가 있나요? 힙업 운동에 진짜 효과 있대요. 저는 기분 탓인지 약간 효과를 본 것 같기도 하고 못 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호흡법 자체가 호흡을 내쉴 때 엉덩이에 힘을 빡 주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생각보다 많이 써요. 그래서 힙업에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필라테스는 마른 사람들이 라인 잡을 때 하는 운동이라 들어서 가면 다 마른 사람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일단 제가 마르지 않았고요. 제가 다니는 곳도 진짜 마른 분도 계시고 엄청 몸매가 탄탄하신 분도 계시고 그냥 일반적인 몸매이신 분도 계시고 약간 살이 있으신 분도 계세요. 진짜 다양해요. 그리고 말랐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살이 좀 있다고 해서 더 잘 버티는 것도 아니고 체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3개월 동안 기구 필라테스를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Q&A를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저도 아직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어서 도움이 됐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꿀기운을 당신께!